안녕하세요. 탁재일 교수입니다. 최근 특정 종교단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사회적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예계 이슈인 하이브와 민희진 씨 관련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혁명당 대표인 허경영 씨의 성추행 의혹 관련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천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입니다. 먼저 하이브와 민희진 씨 사건의 경우는 이승원 씨가 설립한 단월드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신인이라고 주장하는 허경영 씨의 성추행 의혹이고, 마지막 사건은 인천의 한 여고생이 사망한 장소가 박옥수 씨가 설립한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 교회라는 사실로 인한 언론의 관심입니다. 저에게도 이들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문의의 내용은 비슷했는데, 즉 이들 사건이 해당 단체의 종교적 교리나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뚜렷한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해당 개인과 단체의 지난 행보를 고려한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이브 민희진 씨 사건에서 언급된 단월드 문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뇌교육과 뇌호흡, 그리고 당군상 설치와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단월드가 운영하는 한 사이버 대학교에서 하이브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영향을 받고 졸업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이 사이버 대학교를 설립하고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단월드의 설립자 이승원 씨가 국내외에서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단월드의 종교적 성격과 국내외 논란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단월드의 교리가 이 사태의 직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보다는 증언에 기초한 추측이 대부분이어서 아직 판단은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허경영 씨의 성추행 문제는 언론의 관심과 함께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허경영 씨의 활동이 종교색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인데요. 특히 신천지나 JMS에서 이탈한 신도들이 다수 하늘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 영향과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허경영 씨가 정치적 활동을 내세우면서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유사종교적 활동을 했고, 이로 인한 물적, 성적 피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회적 비판과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여고생 사망 사건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박옥수 씨의 구원파, 즉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 교회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언론들의 문의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구원파라는 이름이 아직도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파의 한 분파로 인식되는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 교회에서 사건이 일어나자 언론들이 이 단체의 교리와 활동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이후 기쁜 소식 선교회와 유관 단체 그리고 지도자들에 의한 상습 폭행 관련 제보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박옥수 구원파, 즉 기쁜 소식 선교회의 교리적 원인 제공이나 혹은 조직적인 관여를 판단하기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기에 경찰 조사와 언론의 취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들의 궁금증이 해당 단체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에 기초한 확대 해석은 아닐지 한편으로는 염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범죄 사건들이 소위 기성종교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기성종교 안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사건들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성종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개인의 일탈이나 실수라고 보고, 사이비 혹은 이단 의혹 단체에서 발생하면 비상식적인 종교적 확신범들의 조직범죄로 판단하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정통적인 종교단체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이단단체 안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범죄보다 그 죄질 면에서는 훨씬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들과 유사한 유형의 문제들에 접근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이단 단체와 관련된 사회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작정 주홍 글씨를 새기기보다 먼저 공신력 있는 관련 정보들을 수집, 분석한 후 이단 단체의 교리와 활동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들의 실제로 종교적 교리와의 연관성이 발견된다면 이는 종교적 확신범에 의한 지능범죄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할 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때로는 사이비 이단 단체들과 관련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혹은 목사 등의 단어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을 통해 노출되면서 건전한 교회와 신앙인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단 사이비 관련 사건 발생 시에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당 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문제점들을 언론과 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신력 있는 사이비 혹은 이단 관련 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은 관련 사건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필요 조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건전한 종교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회적 역기능을 하는 사이비 유사 종교 단체들의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신력 있는 정보의 제공과 공유를 위해 저희 현대종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1.7TB에 이르는 저희 현대종교 소장, 문서 및 오디오 비주얼 자료들을 조건 없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는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탁재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